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울산광역시. IMF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울산의 기업 자동차, 조선, 석유화. 여러분에게 울산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울산 시민이 만들어가는 세계적인 대표 브랜드 울산의 기업. 이제 그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은 박명우 울산광역시장, 전천수 현대자동차 사장, 유산구 현대중공업 노조사무국장, 에릭 다서스 울산대학교 교수, 박천 보도제작부장, 이영훈 프로듀서, 그리고 110만 울산 시민, 바로 여러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울산광역시 진행을 맡은 중앙대학교 정은배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혜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이 있는 울산에서 이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입니다. 네. 기업과 시민이 함께 공존하며 만들어가는 도시가 바로 울산이 아닌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의 모 향토 기업을 외국 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산 시민이 한마음이 돼서 두 팔을 걷어붙였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울산과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1시간 동안 여기 계신 시장님, 현대자동차 사장님, 현대중공업 노조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패널들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네. 먼저 울산의 기업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기업들이 얼마나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훈 프로듀서가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공항 면세점에 가면은 세계적인 명품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전 세계 공산품의 명품들 한 자리에 모은다면 울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분명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리라 봅니다. 네.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울산의 기업들 함께 보시죠. 네. 자동차 산업은 2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는 종합기계 산업으로 지역 경제와 국민 경제에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339만 대의 차를 생산 규모 세계 6위였습니다. 현대차의 급성장은 역시 품질입니다. 미국 JD 파워를 포함한 세계 유수의 평가기관에서 현대차는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출도 80년 38개국에서 지난해는 193개국에 수출됐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10년까지 국내 300만 대, 해외 200만 대 등 모두 500만 대의 생산 체제를 갖춰 글로벌 탑5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연간 70척의 선박을 건조, 명실상부한 세계 1등 조선소입니다. 특히 척당 1억 달러가 넘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척당 2억 달러가 넘는 대형 LNG선은 독보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당 8억 달러가 넘는 FPSO 또 FSO 등 초대형 해상 플랜트를 육상에서 건조하여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순수 국내 기술로 선박 엔진을 제작, 현재 전 세계 선박 엔진의 3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 경영 혁신으로 조선업계의 경쟁력 있는 골리앗으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연 광산이 없는 한국에서 1년에 100만 톤의 아연을 생산, 세계 아연 가격을 주도하는 기업이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아연은 순도 99.995%, 품질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 시장에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아연 재련소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99.95%입니다. 아마 지금 중국과 저희의 기술 격차는 짧게도 10년 아니면 20년 이상의 차이는 나리라고 봅니다. 고려아연의 재련 기술은 일본보다도 10년 이상 앞서는 독보적인 기술로서 재련 후에 남은 폐기물에서 금이나 인듐과 같은 유가금속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아연만의 강점입니다. 또한 1년에 해외로부터 받는 기술료만 40억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아마 이 도면은 상당히 좀 고가고요. 만일에 이제 경쟁업체나 외국에 나가면은 큰 매덕을 호가하는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과거 재련 선진국이었던 미국과 호주에 재련소를 건설하여 세계 아연 재련의 선두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소재가 되는 소전 생산에 있어 세계 공급량의 60%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주식회사 풍산입니다. 소전은 같은 소재의 다른 상품보다 2배 이상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작년 수출량만 1만 톤, 세계 40여 개국의 동전이 풍산의 소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전은 모양과 두께, 색상과 전기 전도도까지 맞춰야 하는 까다로운 상품입니다. 현재 기술력으로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일괄 생산 체제에 따른 가격 경쟁력입니다. 특히 두 가지 소재가 사용되는 바이메탈 소전의 경우 두 금속을 결합하는 기술에서 풍산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수출 물량으로 따지면은 전 세계 시장의 약 60%를 저희 소전이 석권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소전 시장의 완전 석권, 바로 풍산의 목표입니다. 네, 이 97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1년 만에 그 IMF로부터 탈출했습니다만은 동남아시아는 지금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대규모의 실물 생산 플랜트입니다. 우리는 그 대규모의 생산 공장이 있고 동남아시아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한국을 IMF 위기에서 그렇게 빨리 탈출시켜 준 것이 울산에 있는 이런 거대 제조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이런 생산 공장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천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도 대단할 것 같은데. 네, 저희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339만 대를 국내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 6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그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시가총액이 지난번 모 일간지에 발표된 것으로 보면은 173억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자동차 메이커인 랭킹 넘버 1 GM 자동차가 168억 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뉴스위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산차가 아니다 라는 기사가 실렸고, 이와 함께 작년에 비해서 거의 16단계나 아마 기술적으로 성장해서 세계 7위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구침하는 현대자동차의 저력을 보여주는 징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유삼 국장님, 자동차 못지않게 현대중공업도 그 브랜드 가치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수주 물량이 사상 최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조선 부분에서 수주 물량이 43척이고 42억 불을 수주했습니다. 총 55억 불을 저희들이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5억 불. 금년 2월 말 전체 수주 잔량이 243척으로서 206억 불의 그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현대중공업 직원들 이하 모든 식구들이 3년 동안 일할 일감을 확보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과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수주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 노조 위원장께서 직접 선조에게 편지도 썼다고 이야기 들리는데. 예, 우리 사우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엑슨모빌사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노사관계가 바뀌어지고 있듯이 노동조합에서도 직접 발주에 대해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감 확보와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 결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많은 수주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연간 건조량을 따진다면 저희들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대형의 누비는 대형 건조 선박들에 대해서 6척 중 1척을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 노사합이 주는 결과가 엄청난 성과인 그렇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사실 노사합뿐만 아니고 기술력도 대단할 걸로 보이는데.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은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아무리 따라온다 하더라도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계적 기업이 있는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시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울산의 프라이드 아닙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기업이 아니라 한두 가지 예도 보듯이
울산에 절비한 세계 초인류 거대 기업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데 한 가지 통계를 인용을 하자면 지난해 우리 울산만의 수출이 375억 불. 네. 전국의 한 15%. 이야. 예, 그리고 우리 울산의 GRDP, 우리 생산 소득이 이미 울산만은 3만 불을 넘었습니다. 네. 아, 울산만? 예, 이렇게 이러한 세계 초인류 거대 기업들이 우리나라 근대화도 이끌었고 현재도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속에 한국을 심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울산의 자존심이고 프라이드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울산광역시. 먼저 울산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을 알아봤는데 이영훈 프로듀서 어떻습니까? 이런 네. 기업들 외에도 더 많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울산의 또 다른 제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석유사업 국내 시장 점유율 34%, SK는 언제나 선두에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17조 4천억 원, 그중 수출이 45%로 내수 중심의 틀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완제품의 경우 중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고급 윤활유의 베이스 오일은 품질과 점유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현재 11개국 16개 광구에서 유전과 가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에너지 전문 기업을 추구하는 SK, 메이저 석유회사 진입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페트와 폴리에스테의 원료가 되는 테레프탈산, 즉 PTA를 생산하는 삼성 석유화학은 명실상부하게 PTA 생산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입니다. PTA라는 단일 품목으로 연 매출이 무려 1조 5천억 원, 뛰어난 기술로 최고 순도의 제품을 생산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 석유화학은 공정 운전 기술과 설비 보정 기술 등 설비 효율 면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석유화학 회사들조차 이 공장의 생산 기술을 모방할 정도입니다. 3월 25일에는 BP와 삼성 석유화학 간에 이러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 제공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혁신과 기술력만이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음을 삼성 석유화학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수리조선에서 선박 건조로 업종을 바꿨을 때 현대미포조선의 성공을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수주 잔량으로 세계 4위의 조선소가 됐습니다. 미포조선의 주력 건조 선박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PC선입니다. PC선은 화학제품 운반선으로 배관망이 복잡하고 따라서 설계도 까다롭지만 미포조선은 기술력으로 극복했습니다. 세계 마켓 셰어에 지금 한 50% 이상을 저희 회사에서 건조를 하고 있고 매년 26척 내지 30척 이상을 앞으로 건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의 성공은 대형 조선소의 틈바구니에서 중형 조선소가 살아남는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컬러 브라운관 생산에 있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삼성 SDI, 이제는 LCD와 VFD 등 첨단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세계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디지털 브라운관의 시장 점유율 25%, 모바일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 점유율 17%, 특히 휴대폰에 장착되는 LCD의 경우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경쟁력은 꾸준한 식스 시그마 활동으로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는 품질 개선 운동입니다. 불량률이 퍼센트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한 1000ppm 이내로 관리하는. 노키아와 모타로라 등 세계 유명 휴대폰 생산업체들도 삼성 SDI LCD를 장착할 정도입니다.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무한 경쟁 시장에서 삼성 SDI 경쟁력은 더욱 높아만 보입니다. 네, 이 대형 선박이나 이 중간 소재가 되는 제품들은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그 명성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울산의 기업들을 취재하면서 울산 시민들이 지역 기업을 먼저 알고 그 기업의 가치를 먼저 알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저 통계적으로도 아마 이 울산 기업들의 경쟁력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은요, 울산의 현재 제조업체가 대기업이 34개, 관련 중소기업까지 해서 1,500여 개가 있는데 매출 규모로 봐서 보통 1조면 참 엄청난 회사입니다. 보통 다른 지역에는 1조 정도 매출 규모를 가지면은 1등 아니면 2등 합니다. 우리 울산에는 미안하지만은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명함을 좀 못 냅니다. 그런가요? 한 22 정도 합니다. 아, 1조를 가지더라도? 이 말로서 울산의 기업 규모 그 내용을 말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자아자찬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울산이 바로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고 대한민국 발전의 심장처럼 느껴집니다. 자, 오늘 외국분 한 분 모셨는데 에릭 다서스 교수님, 우리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됐습니까? 예, 9년 거의 9년 됐어요. 9년 그러면 한국에 울산에 처음 오셨을 때 그 첫인상이 어떠셨습니까? 예, 처음에 이렇게 한 곳에 공단이 그 밀집되는 것을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그 공장들이 너무 높고 크기 때문에 그 공장에 비해 사람들이 지나치게 외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울산 시민들이 그 이 공장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활성화되도록 만든다는 사실에서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박지현 기자, 울산의 기업들이 국내에서 인정받는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는 아마 시청자들은 울산에 산다는 걸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국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글쎄요, 좀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유럽 쪽으로 가면은 한국에 대한 기업이 아직까지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다만 동남아 쪽으로 가면은 우리 기업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중구 해안도시 낮장은 베트남전 때 미군들이 휴양지로 사용했을 정도로 질경이 뛰어납니다. 이곳에서 융곽 위전 쪽을 향해 승용차로 1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 거대한 조선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베트남 공장인데요. 이곳에서는 현대 비나신 조선소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포조선과 베트남 정부가 7대3의 비율로 투자해 건립한 이 조선소는 현재 베트남에서 최대 규모의 조선소입니다. 아침 출근과 함께 작업 준비를 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함성이 지난 70년대 한국 경제 시작을 알리는 울산 미포만의 함성과 흡사했습니다. 조선대국을 꿈꾸는 베트남이 현대 미포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판단하고 미포조선 쪽에 끈질긴 구애를 벌여 성사된 것입니다. Và cái thứ hai mà cái quan trọng và lâu dài thì chúng tôi nghĩ là nơi đây sẽ đào tạo được, giải quyết được lao động và đào tạo được một đội ngũ công nhân lành nghề trên lĩnh vực này. 현대 비나신 조선소는 베트남 대학생들 사이에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평가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바로 우리 울산의 자부심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베트남은 미포조선의 진출이 베트남 경제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삼성 휴대폰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40%로 베트남 젊은이들 10명 가운데 4명은 삼성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 휴대폰을 들고 있는 베트남 젊은이들은 부의 상징으로 또 신분을 고하시하는 척도로 자랑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물론 제품의 질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호치민에서는 삼성이, 또 하노이에서는 LG가 빠른 속도로 전자시장을 넓혀가면서 인도 차이나반도에 한국 전자제품이 마치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일본 사람에 대한 인식보다도 현재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더 높다고 할 정도로 때문입니다. 전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이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가 불문가진 같은데 한번 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 세계 214개국 중에 우리나라하고 수교국이 186개국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193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달리는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저희 그 차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이 JD 파워사라고 미국에 있는 그 자동차 품질 평가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소나타가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 현대자동차의 품질이 세계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사무국장님, 기업 내 사원들이 느끼는 이 현대중공업의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체감하십니까? 현대중공업 경우는 산업재를 담당하는 이런 업종이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력이 최고의 수준이고 그 가치를 갖고 저희들은 브랜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만이 그런 큰 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 지금까지는 울산을 대표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아마 중소기업도 울산을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곳을 김은미 리포터가 소개해 주십니다. 네, 규모는 작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세계의 주목을 한몫에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 곳을 다녀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세계적인 브랜드, 우리는 아이디어로 승부한다. 회사는 울산의 꿈은 세계로. 우리가 세계 1등. 네, 여러분, 울산에 이렇게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뛰어난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을 향해서 웅대한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울산의 중소기업 신정개발을 소개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갑차를 개발해 중소자동차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신정개발.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직원 40명의 공장 내부도 그리 크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곳이 바로 아이디어 자동차의 산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바쁘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우리 신정개발이 나날이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데 자부심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나갔을 때 우리 차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든가 그다음 뭐 수출 장면이 뉴스에 나온다든가 할 때 뿌듯하죠. 자, 또 다른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정개발 자랑 한번 해주세요. 한국 자동차 분야에서 최고를 자부하는 회사로서 이런 제품을 제 손으로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개발의 아이디어와 판매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어느 누가 이 제설 작업차가 눈이 귀한 남부지방에서 만든 것이라겠습니까? 하지만 신정개발은 최근 이 제설 작업차를 개발 판매해 또 한 번 자동차 업계에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제설 작업차는요, 지난 겨울에 그 위력을 톡톡히 보여줬는데요. 신정개발의 또 다른 야심작입니다. 신정개발의 야심작 또 있습니다. 바로 청소차인데요.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 맞춰 제작된 진공 흡입식 청소차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청소차가요. 이집트, 베트남, 중국, 대만까지 연간 2천만 불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고마운 차지요. 신정개발은 특장차 분야에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곳입니다. 장갑차를 개발한 것에 이어 노면 청소차, 그리고 항공기 견인차, 제설 작업차까지 품질 좋고 아이디어 좋은 차를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야, 정말 신기한 차들이 참 많은데요. 어떻게 이런 차량들을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중소업체나 특수장비 제조업체들은 그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자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겨울철 골목길 제설 차량으로 저희 멀티 시리즈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장비도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특장 메이커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공을 기원하면서 우리 파이팅 한번 할까요? 힘차게. 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어떠세요? 작지만 참 저력이 느껴지시죠? 네. 앞으로도 인정받는 세계 속의 기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신정개발 곧 대기업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훈 프로듀서 어떻습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소기업 외에도 아마 이 울산으로 속속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이 최근에 그 신기술을 개발해서 아주 유망한 중소기업인데 최근에 그 수도권에 있던 본사 공장을 울산으로 옮겨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양말을 신듯 쉽게 쓸 수 있는 기부스, 바로 우리 기업이 만들어낸 국산 의료용품입니다. 첨단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외국 제품과 경쟁하는 우리 제품들을 양말처럼 생긴 깁스를 부러진 다리에 입힙니다. 5분쯤 지나자 깁스는 석고처럼 굳어집니다. 섬유에 딱딱하게 굳는 성분을 바른 이 깁스는 공기가 잘 통하고 가벼워 환자의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개발 회사는 설명합니다. 지난 3월 18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한 유망 중소기업이 울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의료용 기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울주군 두수면에 본사 공장을 설립하면서 총 18명의 직원이 미래의 꿈을 안고 울산으로 온 것입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자체 개발한 상품들로 올해부터 상품화해 전국 또 해외로 판매 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곳의 주 생산품들인데요. 흡수된 물을 발수시키는 독특한 소재로 만들어져 샤워를 할 때도 별도의 방수 커버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깁스의 한계를 완전히 해결한 것인데요. 현재 생산 물량의 90%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완전 수출 전용 제품이군요. 예, 그래서 주로 영어만 많이 쓰죠. HM 스프린터. 예. 야, 이 PDA까지 받았네. 진짜입니까? 네, 제가 이거 안 받으면 이걸 표기를 못하죠. 오, 이 FDA 안 받으면 이거 신문에 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국내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에는 미국에서도 특허를 받았고요. 일본과 중국에도 현재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기술력을 안고 울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중소기업. 이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창업하기 위해서 또 공장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관공서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 좀 어떻습니까? 느끼신 점 같은 거 없습니까? 그래서 전 뭐 쭉 태어나서 지금까지 울산에서 복 자랐는데 사실은 관공서의 어떤 여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잘해주시고 특히 우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부지에 제가 이제 이 용도를 봤을 때 이제 이게 공장 허가가 안 나는 부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이제 허가 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편법이 아니고 이제 산자부에 어떤 뭐 질의를 해서 여기 이제 우리 제품이 첨단 업종에 어떤 관계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허가 난다는 그런 거를 담당 공무원이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반 지식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공서에 바라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었다 뭐 이런 점 없습니까? 뭐 있죠. 이제 첫째 공장을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걸 하기까지 이제 사실은 우리 저부터 제가 우리 직원들 일부 몇 명이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기계 전문, 재료 전문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그 분야에 전부 사람을 두기에는 우리 이제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렵고요. 그랬는데 시에 가 보니까 그런 거를 분야가 예를 들어서 소음 부부라든지
뭐 폐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각기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전부 사람들이 그 따로따로 찾아가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걸 CS 차원에서 어떻게 원스톱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고 일이 좀 진척이 좀 빨라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뭐 해봤습니다. 예. 기업하시다 보면 그래도 가장 애로사항이라 그럴까요? 절박한 부분이 이제 뭐 자금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울산시나 뭐 관공서 쪽에서 어떤 자금 지원 관계는 좀 원활하게 잘 됐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울산시나 뭐 정부 차원에서 하는 어떤 제도는 많이 있는데 그게 좀 현실성이 없고 그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우리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가면 대다수가 그 뭐 은행에 찾아가서 가야 되고 결국은 거기서 뭐 담보 제공이라든지 그 이제 시나 정부 차원에서 해주는 거는 그 뭐 이자 감면 혜택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 실제로 이제 시나 정부 차원에서 주는 돈이 아니니까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돈을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울산 광역시의 어떤 노력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약간 부족한 점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특별한 보관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네, 아까 그 방송처럼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간에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거기서 자금이나 기술 정보 이런 것을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중소기업 콜 서비스 제도를 만들어서 전화 민원 제기에 대해서 즉각 우리 이 공직자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을 처리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지 조성을 해서 원가를 상당히 절감하고 거기다가 또 우리 시가 상당 부분 부담을 해서 한 반값 정도의 분양을 하고 있고 바로 근본 달부터 민원 처리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창업이나 부지나 자금 뭐 이런 것을 그 원스톱으로 바로 이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이 약 한 300만 평의 부지를 지금 조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좀 저렴한 단가로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박지영 기자, 말씀해주신 시 차원의 방안 외에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네, 시 차원의 그 지원은 어찌 보면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기업과 그 다음에 주민이 같이 어우르지 않으면은 발전은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그런 예를 유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유럽의 기업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또 주민들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대단했습니다. 기업과 주민들이 연인처럼, 그래서 유럽이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기업과 주민들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다오케미칼 프랑스 공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단 주민들은 기업을 신뢰하고 또 다오케미칼은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체의 작은 관심이 주민들의 기업 사랑으로 성화되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실내로 다오케미칼은 공장 주변 어린이들을 위해 보시는 것처럼 학습용 자재를 따로 만들어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과 주민들이 대립관계에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Et qui me donne toute confiance en tant que père de famille par rapport à l'éducation de mes enfants. À Darvé, la commune forme un tout même, parce que dans ils sont vraiment généreux et quand ils peuvent nous aider, ils nous aident. 화학공장은 특성상 공해산업으로 분류돼서 인근 주민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바스프 독일 공장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린 경영을 선언하고 나선 바스프는 인근 마을에 가정 하수를 공장으로 끌어와 깨끗하게 정화 처리한 뒤 강으로 내보냅니다. 또 축구장과 산책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vergleichen unsere Nachbarn, das ist der weltgrößte Komplex. Unsere Nachbarn riechen nichts, hören nichts und sehen nichts und üblicherweise beklagen sie sich. 기업과 주민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위해주며 함께 산다. 글쎄요, 우리의 현실과는 상상이 안 갈 정도지만 어쨌든 이들에게는 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유럽의 기업들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기업이 살아야 주민도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서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인쇄물 제작업체인 영국의 보빈스사는 남은 종이를 모아 650여 개 학교에 학습 자재로 연간 1000톤씩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자그마한 배려가 주민들을 감동시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향토 기업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인 윌리엄 번스타인은 경제 발전은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민주화의 전진은 성장에 제동을 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가 아닌가 반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유럽의 기업들은 풍요와 성장 그리고 기업과 주민들의 상생의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 기업과 지역 주민 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 고용 창출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전 사장님 아마 자동차가 이 울산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은 그 연관 산업 효과 역시 대단히 큽니다. 네. 그래서 울산 지역 경우만 봐도 이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28%, 생산액으로 봤을 때 27%, 또 수출 규모로 봤을 때 31%의 그 대단한 포션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서 그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공업도 유사무장님 자동차 못지않게 협력업체와 합하면은 그 고용 효과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만 26,000명, 사내에 협력사 지원까지 한다면 2만 명이었고 종사자가 46,000명입니다. 네. 그에 가족까지 같이 합한다 그러면 약 1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울산 시민의 반 이상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와 유관하다 보셨습니다. 네. 시장님 사실입니까? 현재 저희들 통계로는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직접 근무하시는 분이 한 8만 명. 네. 그 관련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건 물론 제조업체입니다. 5만 명 해서 13만 명인데 이분들 가족을 평균 4인으로 볼 때 그렇게 보면은 전체 직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 가족이 52만 명. 52만 명. 예. 물론 이제 다른 시민들도 전부 간접적으로 전부 관련이 있다고 보면은 적어도 이 정도 비율로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이런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계속 감탄사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에릭 다사스 교수님, 조금 전에 그 프랑스에 대한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곳 시민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선박에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제일 큰 조선소는 프랑스 서부에 그 산나제르시에 있는데요. 여기도 힘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 프랑스 정부는 그 실업 대책의 그 일환으로 도시 쪽에서 새로이 돌아오는 기업에게 돈과 돈을 줍니다. 그 기업이 돌아오면 주민들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매우 기뻐합니다. 그 하여튼 산업이 도시의 심장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있어야지만 도시가 발전하고 또 고용 창출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세계 각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경쟁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현장인 중국 현대자동차 공장에 있는 북경 순이구를 다녀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개방화 정책 이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 강국 중국.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세계 자동차 업계의 각 축장을 방불케 한다.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모터쇼가 열릴 만큼 중국인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거기다 높아진 중국인들의 소득 덕분에
세계 유명 자동차 메이커들은 앞다투어 고급차와 최신 모델들을 내세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도 그 뜨거운 경쟁 속에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북경시 순이구에 있는 북경현대자동차. 이곳 북경현대자동차는 세계 경영기치를 올린 야심찬 중국 프로젝트. 2002년 10월에 문을 연 북경현대자동차는 공장의 인력을 중국 정부가 엄격히 선발했고 자동차 전문 학교까지 만들어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곳의 생산 능력은 연간 15만 대. 미국, 독일에 비해선 아직 적은 양이지만 그 성장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현대자동차에 대한 순이구의 깊은 애정과 최대한의 지원은 현대자동차의 중국 시장 진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현대자동차가 없는 북경 순이구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 그곳 현지인들의 생각이다. 그 뜨거운 관심과 애정의 증거로 관공서들의 차들은 모두 현대차를 사기도 했다. 对于这个小组里面的组成人员都由区里面的各个职能部门来组成。我们给现代汽车机器零部件厂土地实现了7通1盆，每亩地才3万块钱。那么这个价格来看的话呢，应该说在北京市是价位是最低的。那么应该说中韩双方在现代汽车上，那么体现了中韩双方协调一致，艰苦奋斗，而且争分夺秒创造了这个汽车速度。这个在中国来讲，应该说是第一位。 현대자동차가 들어옴으로써 순이구는 도시 발전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급격한 성장을 했다. 일자리 창출로 도시 전체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북경 내에서 GNP 1위라는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순이구의 야간 이동 인구도 많아졌다. 그리고 상권도 울산과 마찬가지로 활성화됐는데 특히 북경 현대자동차 주변의 상권은 순이구 내에서도 그야말로 노른자 위가 됐다. 我想说一下，就是说从我们饭店开业，就是说现在这些员工，就是说一直在我们餐厅消费，就是说给我们餐厅，就是说也带来了流水，而且就是说，他们就是说，那边就是说，生意就是说也挺好的。 현대자동차의 신차 발표회가 있는 날, 현재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것은 곧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욕심의 표현이기도 한데 이제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차. 그 미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네. 예, 전 세계 어디서나 이 지금 기업의 필요성이 대단하군요. 네. 예. 전 사장님, 실제로 현장에 가셔서 이런 열기를 많이 느끼십니까? 이제 북경시에서도 그 현대 정신을 배우자. 그래서 현대 속도라는 그런 그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공장의 하나의 성공 모델로 삼고 있고 이런 연율에서 북경시 당국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환영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그 북경 현대자동차 현지 직원인 김현수 차장과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전화 연결하면서 생생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예, 반갑습니다. 김현수 차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북경 날씨가 어떻습니까? 예, 이거 북경도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러나 북경은 이제 목련 꽃방울이 이제 막 피우고 있으니까 한국의 울산보다는 계절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중국에 현대자동차를 너무 팔아서 그런지 지금 황사가 우리 쪽으로 많이 밀려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차 지금 그쪽에서 인기가 좋습니까? 예,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거 북경 시민들은 북경 현대차를 마치 한국 기업이 아닌 자기들 중국의 기업처럼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현대차에 대한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북경 현대는 약 3,500여 명의 현지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대자동차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경현대가 진출한 이곳 북경시 수리구에는 상권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주민들의 소득도 놀라보게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들 모두는 북경현대를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드리니까요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너무 반가웠고요. 몸 건강하시고 우리 기업 더 많이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도시의 발전과 기업의 역할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기업의 역할이 바로 그 도시의 발전의 원동력인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 지금 제가 들러가자 하는 사례가 지금 반일 감정이 많은 이 시점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 있는 도요다시의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요다시는 도요다 자동차가 있는 도시의 이름이고 거기에 도요다시와 도요타 자동차는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는 이 공존 전략으로서 세계적인 기업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더 나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울산과 기업을 위한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전천수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은 2010년까지 국내 생산 300만 대, 해외 생산 200만 대, 전체 500만 대 생산 규모를 확보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명실공히 세계 자동차 5대 메이커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런 현대자동차의 그 원대한 목표가 그저 뜻으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가 열심히 한마음이 돼서 노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울산 경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그 원동력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현대자동차로 거듭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대형 조선소를 여러 개 건설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조선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과 같이 노사가 상생의 길을 가면서 현대중공업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일 것입니다. 기업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으면이 직원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걸으면서 울산 시민을 대표해서 현대중공업이 더욱더 성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어느 지역에 있어서나 이 기업은 다 소중합니다만은 우리 울산에 있어서의 기업의 의미는 좀 남다르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기업을 잘하기 위한 여건, 하기 좋은 여건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기업의 소중함을 우리 같이 인식하고 우리 기업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울산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릭 사스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울산 시민들과 그 산업 관계자 그리고 울산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덕분에 그 울산 기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울산에서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첨단 자동차 및 새로운 산업 모델을 제시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울산 MBC 특별기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울산광역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 저는 울산에 대해서, 울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울산이 갖고 있는 세계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 있는 울산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울산은 진정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올 2005년은 울산시의 기업사랑 원년회입니다. 끝으로 울산 상공회의소 이두철 회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기업인들도 요즘 같으면 참 기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쟁은 심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렇지만 울산이 또한 어떤 곳입니까? 한국의 경제의 중심이기도 하겠지만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곳, 이것이 울산이 아닙니까? 울산 상인은 올해를 기업사랑 원년의 해, 그 해로 삼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힘든 이때 기업인들에게 사기를 좀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지역과 함께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울산 시민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살기 좋은 울산을 같이 함께 우리 만들어가 보입시다.